이번 주 뭐 저희가 방송 이후였죠. 이후에 네.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월드컵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네. 뭐 아쉽게 1무 2패로 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벨기에전 어떻게 보셨나요, 감독님? 벨기에전이요. 네.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주목했지만은 네.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동안에 뭐 뛰지 말아야 될 선수 아니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선수들이 경기를 뛴으로 인해서 그에 뭐 상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냥 뭐 그렇게 다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예. 네. 뭐 오늘 뭐 귀국하는데 뭐 네. 어떤 한 팬이 네. 뭐 엿을 던졌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팬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었던 행동 아니었을까. 네. 저는 방송 전에도 말했지만 네.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면 그렇게 막 심한 행동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제 담당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카페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 그 엿을 던진 카페 네, 네,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굉장히 그 카페 한 1000명, 2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꽤 근데 많네요. 축구만 까는 카페가 아니에요. 아, 다른 종목 다 까는 제가 거. 보니까 야구, 축구, 농구 각 팀별로 일부는 없지만 일부가 다 팀별로 채찍방이라고 있어요. 자, 채찍을 이제 주시라고 거기 이제 그리고 카페 메인에 보면은 제가 본 카페는 응원 격려를 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이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절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1배나 똑같은 사이트 같아요. 그냥 절대 잘 되라고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과격한 팬들이네요. 쪽 아니요, 같은 경우. 저는 실제로 여기 인터넷에는 과학하지만 실제로는 찌질할 것 같은 그런. 네. 네. 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번 대표팀 실력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네. 또 비난과 비판 네. 동시에 보내주고 계신데요. 뭐 여러 칼럼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네. 그 전에 있었던 뭐 선수 선발 과정, 뭐 선수들도 뭐 기용. 기용이라든지 뭐 또 막판에 벨기에전에서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았던 선수들을 또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또 10명이 싸운 벨기에 실점까지 뭐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언론에 좀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전개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뭐 대표팀 현재 결과에 대해서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뭐 홍명보 감독의 뭐 책임론 이런 것까지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근데 저는 이 전 상황에서 아쉬웠던 게 대표팀 입국할 때 네. 뭐 다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팬 여러분들이 뭐 박수로나 하면 해서 많이 그 일본 선수들이 약간 더 미안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보였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런 걸 던지기보다는 박수를 더 치면서 좀 네. 위로를 해줬으면 대표팀 선수들도 더 많이 조금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그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대표팀의 감독이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네. 뭐 세 차례나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선수들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조직력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네. 뭐 예선전에서 뭐 주축 선수 활약한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됐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홍 감독님께서 또 대표팀을 맡으신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뭐 책임을 어디다 두느냐에 상관없이 뭐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뭐 기술위원팀이죠. 네. 국가대표 거기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뭐 입장과 홍명보 감독님이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는 네. 뭐 입장,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이 나뉘는데 뭐 팀장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사퇴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이번 감독하기 전까지 다 많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막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했고 한국 축구의 맏형으로서 얼마 전까지 선수 생활도 했고 근데 뭐 국민들이 사실 축구를 그 전문가의 축구를 열가부터 하는 건 그렇지만 국민들 이외에도 전문가들도 다 의회의 선수 기용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실패하면 이제 뭐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한번정도 아시안컵까지는 좀 맡겨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잉글랜드 호지슨 감독도 좀 유임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반대로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뭐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외국에 살아지만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잦은 이 감독 교체를 인해서 이 일관성이 좀 없는 대표팀 구성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홍명보 감독한테 그래도 아시안컵까지는 한번 맡겨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평가를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적을 보면 뭐 실력이 없거나 그런 네. 사람은 당연히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네. 저희 우리나라가 네. 약간
계약 기간에 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또 대부분 감독들이 보면 네. 계약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네. 사퇴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네. 때문에요. 대전 시티즌 같네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네. 뭐 다음 뭐 홍명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또 네. 뭐 축구협회나 뭐 네. 감독님 네.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약에 끝까지 또 책임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월드컵 계속 보시고 계시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진행을 하시네요, 감독님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아, 네. 영역이 확실해요. 영역 표시. 손 그어야죠. 네. 월드컵 네. 뭐 오늘 코스타리카가 네. 굉장히 오늘 방송 날짜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네. 코스타리카가 또 약팀인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네. 오초아 선수 네. 감독님도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신들린 선발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네. 월드컵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해외 축구 팬 여러분들이라면 아직도 월드컵에 아직 열광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난 일이지만 네. 조광래 감독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그 전에 어떤 포백 시스템에서 3백을 들고 하면서 좀 대표팀을 많이 개편했거든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3백을 튀는 팀들이 굉장히 다수가 많죠. 네.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나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지금 그 말씀은 코스타리카, 뭐 멕시코, 그죠. 뭐 거기에다 아르헨티나까지. 그죠. 자, 유동적인 네. 스리백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광래 감독이 맡았으면은 이 올해 월드컵의 특징적인 것 중에 3백의 좀 부활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저는. 조항래 감독이 좀 멀리 미리, 보신 네, 거예요. 멀리 보고 그런 전술을 사용하자. 물론 만화 축구라는 어떤 그런 네. 이야기들도 뭐 있었지만은 네. 좀 멀리 보고 그런 부분을 좀 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뭐 과거 우리나라 2002년 때도 3백을 네. 사용했었죠. 그렇죠. 네. 좀 한물 같던 뭐 전술이라고 해서 많은 팀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뭐 요즘 축구 트렌드가 자체가 뭐 압박, 또 그리고 압박에 이은 뭐 상대방이 탈압박을 해서 공간 창출하는 건데 네. 오히려 요즘에 이번 대회에서도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역습이 그만큼 좀 많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이 3백을 쓰는 팀들이 측면 공격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뒷공간도 뒷공간이지만은 측면 공격을 활성화시키면서 팀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네. 한때는 포백 하면서 네. 포백이 아니면 네. 마치 실패한 축구인 양 포백을 안 쓰고 3백을 쓰면 진짜 그 시대의 네. 축구인 양 하는데 네. 그것도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도. 예. 뭐 최근 보면 3백 같은 경우도 뭐 네. 굉장히 다양한 3백이 존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또 밀집시키는 3백, 네. 또 다른 뭐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5백과 3백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식의 3백 등 뭐 다양한 전술이 펼쳐질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3백의 예.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또 감독님 칼럼에서도 잠깐 읽어왔거든요. 네. 3백을 언급해 주셔서 이 질문이 이 테마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언더 12세 팀은 어떤 전술이 어떤가요? 저는 3백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전임 감독 시절에는 계속 4백을 썼었는데 저는 지난 시즌 뭐 언더 10세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올해도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하기 위해서 뭐 포백도 뭐 사용하긴 하지만은 뭐 주로 근데 사실 뭐 초등학교 연령에 전술적인 부분들이 뭐 크게 가미되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조금은 그 움직임에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초등 연령에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이 또 세계화를 추구하시는 축구를 하고 있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또 대전 시티즌 언더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독님? 좋은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월드컵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금의 격려와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나 뭐 친구들이 와서 날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우리 야 집이 이게 뭐야 좀 치우고 살아 이러면은 너 귀찮아 알았어 하겠는데 집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이 이게 뭐야 이러면은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너무 집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 집 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사람들이 좀 욕을
비판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뭐 뭐 월드컵을 오늘 귀국했으니까 하루 이틀 딱 바짝 비판하고요. 다음부터 또 희망적인 이야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도. 월드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온 그렇습니다. 국민을 다 축구 전문가로 만드는 네.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요. 뭐 정말로 이분들이 다 K리그 전문가가 되면은 그쵸. 정말 K리그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강제죠 거의 그렇죠. 강제적으로 네. 활성화될 수. 분명한 거는 아시아 축구도 그렇고 한국 축구도 그렇고 다 네. 실력이 상향됐는데 그만큼 네. 또 우리 국민들의 눈도 높아지고 또 그렇죠. 주변 국가들도 또 같이 네. 높아지니까 사람들의 기대도 그만큼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기 때문에요. 팬들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한 댓글 남겨주시고 본인의 생각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성용 화이팅.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했는데. 기성용 네. 잘하죠. 저는 이번에. 실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때 욕할 때 저는 진짜 넌 아까도 얘기했죠. 도덕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것도 모든 뭐 팬들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뭐 팬 입장에서 억울하면 자기가 와서 이거 해야죠. 뭐. 이제 뭐 라디오스타까지 흡수하는 거 말고 그렇죠. 억울하면 여기 와서 방송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기성용 선수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네, 뭐 월드컵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K리그 챌린지도 저번 주에 안산과의 원정 16라운드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진짜 몇 달 만에 대패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충격이죠, 충격. 충격과 공포입니다. 네,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경기 결과. 성동국 선수가 이번에 월드컵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가 그동안 보다듬었었지만 감사줬다고 이번엔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못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좀 너무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겠지만 좀 배가 좀 승리에 도취돼서 배가 좀 불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좀 팬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보니 조금 아쉬움보다는 충격이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1위를 하고 있고 연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경기력 네.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제가 선수들 인사하러 오는데 네. 그런 말 했거든요. 이런 경기 보라고 여기 온 거 아니라고 다음 경기에서 제대로 해주시라고. 제대로 하겠죠 뭐. 진지하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감독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날 경기를 다시 오버랩 해보면은 사실 거기 안산에 6실점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로 공격이 네네네. 굉장히 네. 좀 매서웠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진짜. 안산의 공격을 보게 되면 루트 자체가 측면에서 먼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측면에서 뭐 크로스인 슈팅,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무엇보다도 위치 선정이 조금 올바르지 못했다. 수비수들과 어떤 미드필드 간의 어떤 위치 선정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패스 가는 길목마다 패스를 주게 되고 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1대1 돌파가 이어지는데 커버링 자체에서도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저는 크로스를 올려서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초반에 이렇게 그 페널티 박스로 넘어오는 볼을 차단하지 못한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아쉬움이 네. 많이 남더라고요. 뚫리던 데가 계속 뚫리더라고요. 예. 그죠. 예, 뭐 두 번째 뭐 실점 장면 정조욱 그렇죠. 선수의 골이었지만 그 네. 장면도 너무 어이없게 크로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안산 선수들에게 공격 루트를 많이 열어준 뭐 게 어떻게 보면 아닌가. 두 번째 크로스 자체도 네. 완전히 측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약간 얼리 크로스식이었죠. 중앙 네. 쪽에서 약간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만큼 미드필드에서 패스 길목에 대한 어떤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됐고 네. 동시에 우리 수비수들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패에 대해서 뭐 직접 현장에서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 또 현장 분위기는 또 어떠셨나요? 현장 분위기는 침울했나요? 네. 저는 사실 경기 보면서 경기 지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을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별로 저 사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경기를 항상 이길 수만은 없고 이기는 걸 우리 선수를 믿고 지고 있어도 그렇게 보는데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 후반 좀 넘어가니까 여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6대1로 지고 있더라도 한 골을 더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선수들은 일을 하러 경기장에 거기까지 간 거지만 우린 일을 하다가 쉬는 날에 경기장을 간 거잖아요. 거기까지. 네. 근데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느낌을 그렇게 포기한 것처럼 많이 보였어요. 되게 후반에 공 돌리고 그런 게 좀 여유로워까지도 보였어요. 수비진에서. 그런 점이 또 아쉬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가장 중요한 게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잔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진짜. 미드필더 수비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너무 잔실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공격적인 루트를 찾아갈 때 그동안은 다변화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중앙, 측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날 저는 이제 퍼플 방송 이제 중계 때문에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좀 중앙을 고집하는 어떤 공격 루트를 찾지 않았나. 측면으로 좀 사이드로 볼을 빼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중앙에 밀집이 돼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밀집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측면에서 좀 살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저 측면에 돌파하게 되면 수비에 어떤 공간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공간을 뭐 침투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너무 중앙만 고집해서 공격에 대해서 원활한 공격 찬스가 없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실점할 때 저희 네. 골대 맞추는 걸 헤트트릭 했어요. 상대가 3번 맞췄는데 두 번째 실점 때 골대를 맞췄는데 선수들이 수비가 이제 공을 떼굴떼굴 굴러가는 걸 보고 있다가 공이 골대에 맞으니까 그제서야 뛰어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사실 옵사이드도 그렇고 기에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먼저 공부터 막아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면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반전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실점하기 네. 이전에 네. 예. 선수들이 약간 집중력이 전체적으로 네. 뭔가 떨어진 것 같고 또 저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예견된 일일 수도 있어요. 지난 대구전 때는 저희보다 오히려 대구가 더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날 경기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어느 정도는 대구전부터 수비 조직적인 부분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게 안산전 경기까지 이루어졌고 오히려 반대로 안산의 공격력이 너무 매서웠고요. 또. 네. 또 저희가 또 안산을 좀 얕본 그런 부분도 없지나마 네.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안산 멤버가 원래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그렇죠. 이루었던 네. 멤버이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산 선수들의 의지도 안산시가 이제 첫 번째 안산에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홈경기죠. 있고 나서 네. 첫 번째 경기니까 의지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렇죠. 상대편에 대한 의지도 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조국 선수가 헤트트릭을 해서 저는 네. 조금 네. 저도 그날 보면서 클래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확실히 실력이 있는 선수가 네, 인정해야 될 챌린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수준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였다.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파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랑 헤어표였죠. 네. 그 지금 안산의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은 네. 네. 클래식의 어느 위치 몇 위 정도 되는 팀과 이렇게 선수 구성만 보면 놔도 될까요? 뭐 중상위권은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날의 경기 스쿼트라든지 그날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도 뭐 네. 선수 몸값만 제대로 친다고 해도 그렇죠. 네.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패를 오랜만에 하면서 팀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뭐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뭐 네. 사항이었다고 또 생각을 하고 네. 뭐 지난 KL리가 개막전 때 우리가 좀 대패를 하면서 네. 그게 좀 정신 차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얻어 맞고서 정신을 차리는. 조기 승격을 위한 어떤 한 방의 주사였다. 네. 특히 분기별로 만나요. 네. 이번에 주말 주사를. 근데 저는 네. 선수들이 의지가 없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선수들도 당연히 뭐 우리가 1위지만 방심하지 않겠다고 네. 다들 생각은 하겠지만 네. 그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진짜 한 대 얻어맞고 진짜 늦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단 분위기를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또 다음 홈 경기 때 봐야 알지 네. 않겠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겠죠. 그리고 김성기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웠던 거 네, 다들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많은 팬들의 질타를 좀 많이 받았죠, 김성기 선수. 사실 저는 김성기 선수의 어떤 잘 모르겠어요. 경기력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쉬웠던 거는 최현성 선수가 그런 거 진짜 잘했었는데 골 먹히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괜찮아 이런 거를 정말 잘 북돋아 줬는데 선수들을 김성기 선수는 이제 골 먹히면은 경기 끝났어 졌어 나는 안 돼 이게 너무 이런 게 팬들한테도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이 실점도 하고 네. 본인이 많이 좀 속상해서 그런 네.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또 최은성 선수 같이 또 더 성숙한 선수가 된다면 또 네. 다 팀장님이 원하는 또 다른 모습 나중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대패를 계기로 또 한 번에 이제 3분의 1을 돌았지 않습니까? 리그 그렇습니다. 전체. 예. 그렇기 때문에요. 3분의 1이 넘었죠? 네, 3분의 1 넘기 때문에 다음 17라운드 홈 경기니까 강원전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전에 뭐 강원 뭐 안산 경기에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강원에서 또 많이 정비를 해서 나와서 홈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대전이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렸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것을 또 네. 보여줘야 될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강원전 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감독님? 무엇보다도 수비 조직력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네. 대구전 또 안산전 수비 조직력이 한 번에 좀 흐트러지는 모습과 네. 골키퍼와 수비진의 간의 콜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어서 전체로 수비 조직력을 먼저 잘 가다듬고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공격력도 보게 되면은 골 결정력에서 우리가 골을 넣지 못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안산전 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나와야지 이와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강원이 지금 구단 상황이 말이 아니죠. 네, 최근 네, 기사에서 횡령이나 네.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구단 관계자가 그래도 또 제가 또 안타깝던 거잖아.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상당한 액수의 예.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그걸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시도민 구단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 또 강원 팀원 전체적으로 봐도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쪽 상황에 대해서도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상대 팀으로 봤으면 그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좀 꼭 승리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강원이 이제 처음 창단할 때는 아주 화려하게 경기장도 안 좋고 사실 강원도가 이렇게 넓긴 하지만 되게 화려하게 강원이 딱 리그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한국 축구도 그렇고 2002년 때 이후로 그 인기를 지키지 못했고 강원도 그 인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유지를 못하고 네. 있죠. 네. 그런 것 보면 마케팅이나 이런 물론 성적이 뒷받침 돼야 되지만 마케팅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 한국 축구가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한 것 부족하지 같아요. 않나? 당연히 전술이나 뭐 선수들이 그 뭐 유소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그런 면은 또 제대로 가리키는 곳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저희가 또 스코어 맞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뭐 저번 경기를 맞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이걸 맞췄다면 안산 팬이죠. 안산 팬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점수는. 그렇죠. 네. 그런 결과가 있기 이영표 때문에. 선수도 못 맞출 만한 이런. 네, 그런 거였는데 오늘 뭐 많은 방청객들 찾아와 주셨는데 네. 저희 스코어 맞추기라는 걸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코어 맞추기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게 좀 대패를 겪어서 대패 이후에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시티즌이 네. 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요. 저는 2대1 가겠습니다. 2대1 승리. 2대1. 네, 승리요. 저는 2대1 승리를 가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예상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팀장님 뭐 어떤 스코어 예상? 저는 전에 이제 경우와 비춰보면은 네, 한 방 얻어맞고 저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대승을 거뒀죠. 염원도 있고 네, 그러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네. 4대 0은 좀 그렇고 3대 0 가겠습니다. 3대 0이요. 질타 많이 받고 잘할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 0대0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0대 0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스러운 그런 네. 스코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무승부를 예상하셨나요, 감독님?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수비 조직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대구전 또 이번에는 안영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로 인해서 송주환이 들어왔고 후반에 또 이인식이 들어왔고 하지만 안영규와 윤원일의 조합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수원FC가 어떤 첫 경기 말고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세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일단 출전하게 되면은 수비에서 좀 안정을 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골 결정력이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안 좋았던 분위기를 빨리 전환할 필요성은 있는데 네. 그게 큰 속화로 경기를 이기고 가지는 않다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0대0만 돼도 조금 선방이다 그렇게 그 생각을 정도. 네. 수비 라인의 붕괴가 좀 네. 심각하다고 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또 이번에 공격진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가 새로 영입됐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선수입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마라냥? 네,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영입하려다가 네. 제주에 뺏긴 그 선수 아닌가요? 이름이? 네, 클래식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울산과 제주에서 뛰던 네. 마련형이었나 해서 얼굴을 봤는데 그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웃겼던 게요. 네. 제가 저번 방송이었죠. 팀장님이 가서 보고 오셨을 때 네. 아 또 뭐 작고 다보지고 해서 제가 또 작네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메시만큼은 안 작다고 하셨는데 메시가 몇이죠 키가? 68인가 7로 알고 있습니다. 또 똑같던데요? 그렇네. 메시만큼 작은 선수로 판별 났습니다. 그걸 그러네요. 키를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저는. 팀장님. 저는 사실 마라냥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직 뭐 연습하는 것도 못 보고 해서 모르겠는데 전반전 끝나고 그 저희 중계석 옆에서 대전시티즌 김사한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예.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같이 느꼈던 건데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윙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윙어라고 하면은 약 뭐 황중 정도? 네, 황중 정도가 네. 뭐 전문적인 윙어고 뭐 황진산도 측면 미드필더로 뛰고 가끔 뭐 서명도 측면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겨냥한 영입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경기가 잘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한 드리블러의 한 명의 선수가 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영입을 두고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김세환 사장님 역시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영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또 언론에서도 화려한 드리블 플레이어라고 네. 또 소개를 했으니까요. 네. 뭐 강원전에 뭐 바로 뛸 수 있나요? 있을 것 같죠? 뭐 혹시 일단 그건 지켜봐야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후반이었 같습니다. 예. 일단 선발로는 어렵더라도 뭐 그렇죠. 후반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그 마라냥 선수가 새로운 대전에서 데뷔전을 치른다면 퍼플 아레나에서 네. 많은 네. 응원과 함성 소리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조진혁 감독도 뭐 시즌 중반에 영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본인도 우리 팀에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을 했을 거고 그에 적절한 어떤 대응이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조 감독님께서 또 개인적인 욕심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네. 좋은 또 영입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고 또 강원전에서 또 반전을 예. 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그 안산전에 너무 대패를 해서 저희 꼴른 걸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안산이 이제 오바이드 킥으로 넣었어요. 아 그죠. 네. 멋있게 넣었어요. 네. 반달레이 선수가. 반달레이 선수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멋있게 넣긴 했는데 그 멋있게 들어가지. 예, 그냥 멋있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좀 우당탕탕하다가 이제 그쵸. 오바이트킥 또 할 수밖에 없는 넘어와가지고 장면이었어요. 그냥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보니까 10경기 5개 그 득점은 아니고 공격 포인트더라고요. 네. 계속 저희가 이 선수 뭔가 부족하다, 아니, 아쉽다 뭐. 평타친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나오면 네. 일단 하나씩은 2경기당 하나씩은 하고 가니까 네. 잘하는 것 아드리아노 선수가 너무 비중이 커서 반델레이 선수가 상대적으로 빚을 많이 보지 않아서 팬 여러분들의 인상에 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네. 인상이 좀 더 깊게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네. 승리 사진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홈페이지 팟빵이죠? 팟빵에 네, 누가 팟빵. 그 명예 기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 고화질로 찍는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좋은 화질이더라고. 그래서 구단도 뭐 빨리 올려야 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찍는 걸 사용하시지만 좀 그 이후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은 그 화질 좋은 걸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일단은 뭐 페이스북을 가다 보니까 저는 일단 뭐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는 뭐 급하게 우리 팬들 이제 경기를 직접적으로 와서 못 보는 팬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예. 좀 빠르게 뭐 이렇게 카메라를 하다 보면 또 뭐 전송해야 되고 뭐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뭐 인터넷을 뭐 직접적으로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네. 한번 좀 그거는 우리 팬들이 좀 양해를 네. 해주시면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몰랐습니다. 네, 강원전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방송에서 대전이스타의 소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소그룹은 지오라는 그룹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오의 대표 강경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 말씀 여쭙고 이야기해 볼까 생각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오는 네. 그레이티스트 원스의 약자로서 네. 골대 뒤에서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하자가 저희의 이런 어떤 응원 모토입니다. 저희는 2012년 7월 20일에 결성이 됐고요. 네. 그 주로 이제 그 연령대가
제가 금방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22살 정도. 오. 아주 어린 연령대. 제가 지금 25살인데 이 그룹에서 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그래서 다 어린 고등학생 친구들과 그 대전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 네. 아니면 대전 출신인데 대전을 좋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 친구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보는 그런 그룹입니다. 네, 뭐 지오의 장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호의 장점은 네. 일단 나이가 깡패입니다. 네. 네. 나이가 되게 많이 어려서 애들이 패기가 넘치고 네. 저희끼리 되게 즐겁게 잘 노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축구가 지나치게 이제 그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약간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호 구성 비율을 보면은 네. 성비가 1대1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성비를 보고 들어온 그룹은 아니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항상 밝고 쾌활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같이 경기장에 원정을 못 가는 경우에는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DMB로 이게 방송을,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면서 같이 이게 응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 평소에 경기가 없을 때도 같이 서로 챙겨주고. 실은 이번에 고3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능 보는 친구들이. 네. 그래서 또 지호 이제 그룹원에서 이제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이 이제 또 무슨 팔찌를 만들어서 이게 수능 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응원해주는, 뭐 되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는 그룹입니다. 또 이제 지호는 워낙 또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 활동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충주전 이후에 대전 시티즌 골 모음 영상 같은 경우,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페이스북 그만 확인해 보니까 700명 정도가 이렇게 보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이게 좀 약간 온라인상에서 되게 강한 그룹입니다. 매체에 강한 그룹. 또 이렇게 다른 소그룹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네. 신생 소그룹으로서 또 좀 젊은 층에 그렇죠.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네. 소그룹인데요. 지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 뭐 다른 대전 신스타 뭐 개인 회원이든가 다른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고 네, 싶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지호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그 사진을 제가 몇 장 정도 게시를 했는데요. 이제 그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은 온라인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네. 거기에 저와 리더인 저 강경원과 회원관리 팀장의 연락처를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기 전에 같이 이렇게 경기장에 바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장에 같이 이제 식사도 한번 하고 네. 같이 한번 어울려 놀고, 그다음에 경기장에 같이 가서 즐겁게 응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식 그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대전이스타 개인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뭐 속으로 지오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밥을 꼭 먹어야 회원가입이 되는 건가요? 술을 먹는 게 더 좋아합니다. 네. 뭐 따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좀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네. 하시잖아요. 네. 좀 많은 응원 우리 선수들한테 보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오 강경원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전이스타 안에 이런 소그룹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원래 10회까지만 이제 시험 방송을 하긴 했었으니까 네. 좀 더 많은 코너나 뭐 코너 중에는 뭐 선수를 구단에 직접 요청을 해서 네.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코너도 더 생겨서 좀 더 짜임새 있는 방송이, 짜임새보다는 흥미가, 왜냐면 뭐 다양한 네.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팬들에게. 방송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어떤 컨텐츠로서 그 재미를, 축구 우리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런 네. 거 해소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팬들 여러분께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유소년 소식 전해주세요. 유소년 소식 참 말씀드릴 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항상 보면은 댓글에 유소년 소식 뭐 궁금하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 따로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기 일정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더 12세 연령은 이번 주 주말 리그가 없고요. 언더 14세 팀과 15세 팀은 유성 생명고등학교에서 14세 팀은 강정원 FC와 2시 30분에 있고요. 15세 팀은 중리중학교와 11시 30분에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 18세 팀은 상주 생활체육공원에서 오후 4시에 상주 상무의 유소년 팀이 용원고등학교와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상주 상무도 유소년 팀 있었네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상주 상무도 이제 프로팀으로 이제 네. 인가가 됐잖아요. 이제 법인 네.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프로팀이 그걸 설립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클럽의 아. 산하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게 기준입니다. 예. 네.
그 선수들이 콜업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프로로 콜업이 되면 그렇죠. 근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일찍 바로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네, 확실히. 생각이 짧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눈물을 아직 지금 얼마나 거기 갔다 왔으면 지금 아직 상주를 안 다녀서 제가 다녀오고서 또 이거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제가 실수했네요. 뭐 아무튼 뭐 유소년 팀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 외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뭐 댓글 남겨두시면은 그 사항에 따라서 제가 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 좀 준비해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죠. 유소년 선수 한번 인터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승현 선수요. 감독님 어떠시니? 아니 그 지난번에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네. 그 시티즌 그 대전 시티즌이라 써 있잖아요. 그 유소년 유니폼이요. 그러니까 선수팀, 아, 선수팀하고 그 취미반 팀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선수팀하고 취미반 팀을 좀 구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어린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대전 시티 써 있으면은 선수고 네. 거기에 이름이 써 있으면은 네. 취미팀입니다. 아, 그 선수 뒤에 저는 대전 시티즌이라 써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네. 그 친구를 한번 붙잡고 네. 감독님한테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고 잠깐 넘어갔습니다. 아, 아니, 근데 저희 동네에도 몇 친구 있는 것 같은데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막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막 음료수도 막 사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시티즌 뭐 유니폼을 입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을 보신다면 한 번쯤 인사라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만나면 꼭 물어봐요. 나중에 어느 팀 가고 싶니?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물론 시티즌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대답하죠. 대부분. 그러면은 물론 시티즌이라고 대답을 하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은 소속이 어린 친구들이라도 시티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소속감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하죠.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고 네. 그 대전 시티라는 어떤 유소년 팀에 입단한 것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자긍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하고도 무언에 좀 약속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오. 압박을 같이- 좀 이렇게 넣으시나요? 같이 올라가자. 좋은 네. 사제간에 팀도 올라가고 네. 나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자. 네, 좋은 대전 시즌 유소년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스타 라디오 11번째 이야기 이제 점점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잘 하시겠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너 때문에 졌어 카페에서 막 욕은 다 해놓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전 욕은 저도 다 우리 팀이 잘 되기 위해서 네. 한 얘기였습니다. 뭐 극성적인 팬도 있고 정말 조용히 축구를 네. 보는 팬도 있고 이런 다양한 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축구에 대한 문화 콘텐츠가 더 그렇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뭐 되게 좀 넓은 아량으로 보신다면 이런 팬들을 다 함께 포괄해서 수용해 주시는 그런 팬들의 서로서로의 이해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강원전 때 좋은 네. 경기력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동안에 좀 지속되었던 어떤 분위기가 어차피 한번 넘어가야 될 걸 좀 크게 맞았다 이렇게 네. 좋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번부터 다시 한번 또 기세를 높여야죠. 그죠. 네. 네. 또 좋은 활약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뭐 월드컵 대표팀 뿐만 아니라 축구 저희 대전 시티즌 대패로 인한 받은 열을 오늘 시원한 빙수 한 그릇으로 해소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고 스폰서 들어왔어요 빙수 회사에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오늘 나오다가 빙수 먹고 와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예. 설빙에서 스폰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한 주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월드컵에 대한 아쉬움을 또 지역 축구팀에 관심을 돌려봐 주시고 지역 축구팀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